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표준 실전 활용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웹표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웹표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런 분들이 실제 홈페이지에 어떻게 이제 웹표준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원하고자 하시는 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웹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지에다가 웹표준을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라는 걸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될 예제는 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쇼핑몰 형태의 메인 시안이 되겠습니다. 메인 시안은 포토샵 파일인 PSD로 보통 작업이 되죠. 그래서 PSD 파일을 가지고 그 각각의 안내선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은 다음에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잘라서 그것들을 이제 HTML 페이지로 만들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그 웹표준 코딩이 아니라 그 테이블 형식의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iv를 이용한 그리고 ul이라든지 li 등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웹표준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그 테이블에서 탈피를 해서 div 방식의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이블이라는 것이 웹표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죠. 테이블은 말 그대로 이제 표를 만들 때는 테이블을 쓰지만 우리가 홈페이지 자체가 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레이아웃인데 그러한 레이아웃에 맞지 않게끔 지금까지는 표로만 이렇게 많이 구성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원하는 부분, 즉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어떤 그 구성 안에 모든 걸 넣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심하고요. 또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제 수정하는데도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곤란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표준 코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혀 놓으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웹표준 방식으로 코딩을 하시다 보면 기존의 코딩법보다 또 색다른 면도 알 수가 있고 또 더 편하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뭐 많이 보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제 로고가 있고 상단 메뉴들이 있고 그다음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좌측 메뉴가 또 있는 형태죠. 배너 같은 것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들이 나옵니다. 뭐 신상품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상품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또 여러가지 퀵 메뉴 형태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또 메뉴가 있죠. 간단하게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카피라이트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코딩을 하는 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강의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포토샵이 필요합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포토샵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가장 그 상위 버전은 CS5 버전인데 제가 지금 CS5 버전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고요. 굳이 뭐 포토샵은 가장 상위 버전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CS 버전, 뭐 2 버전, 뭐 3, 4 이런 것들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만일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도비사에 가서 간단하게 그 시험판을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기간 3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도비사 가시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포토샵 있죠? 이 시험 버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되겠고, 여기 강좌에서는 이제 포토샵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그 포토샵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여기 제공하고 있는 시험 버전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되겠는데,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웹 표준을 가장 많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웹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서 파이어폭스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글판이 있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무료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자,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받아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일이 다운이 될 텐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몇 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치하는 버전은 8.01 버전이네요. 그죠? 실행을 하겠습니다. 설치는 금방 될 겁니다. 자, 설치 마법사가 나오고요. 다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기본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기본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기본 웹 브라우저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조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끄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익스플로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건 서브 형태의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그래서 웹표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제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기본 웹브라우저 사용은 체크를 끄겠습니다. 설치를 해주고요.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저는 이제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경고가 뜰 겁니다.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하시겠냐는 게 나오는데요. 아니요를 하면서 이걸 파이어폭스 시작할 때마다 확인하는 건 불편하죠. 그래서 체크 끄고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의 크기를 우리 강의하는 크기로 제가 맞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은 뭐 동일합니다. 파이어폭스나 뭐 익스플로러나 이렇게 해서 파이어폭스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웹 에디터가 필요한데요. 직접 코딩하는 그런 도구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울트라 에디트, 뭐 아콜 에디터, 뭐 쿨 에디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에디터라고 생각되는 게 에디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에디터 플러스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식판이 있고 시험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에디터 플러스, 지금 3.0 버전이죠. 여기 보면 에디터 플러스 본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있죠. 클릭을 해서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뜰 겁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디터 플러스는 뭐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용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한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식판을 구입하셔야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평가하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기본 그 부분이 있어서 정식 버전이 있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실행을 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간단하게 도구에서 기본 설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일반의 글꼴 가신 다음에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글자의 모양, 굵은 채냐, 뭐 이태릭 채냐, 뭐 기본값을 쓸 거냐, 크기,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도둠의 14의 볼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것도 여러분 바꿀 수가 있고요. 파일 부분 인코딩이 있죠. 저희는 이제 인코딩은 안시 코드로 작업을 할 텐데요. 요즘에 유니코드 많이 쓰는데 유니코드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설정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강의를 위해서 제가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쇼핑몰 대시 웹표준 코딩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에 사용하는 HTML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폴더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 이미지 맵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지 맵 작업이라는 거는 이미지 맵은 그거죠.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보통은 이미지 링크 하는데 여러 개의 링크를 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미지 맵인데요. 기존에는 이걸 이제 포토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포토샵 기존에 CS 버전 이럴 때는 그 이미지 레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 맵을 작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토샵이 이미지 레디하고 포토샵 합쳐지면서 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림위버라든지 아니면 나무 웹 에디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좀 부피가 크고 굳이 뭐 이미지 맵 요거 이 작업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이미지 맵 프로그램 이미지 맵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공이 될 거고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용법은 이미지 맵을 이용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안 작업할 때 보면 지금 이 시안에서 지금 이미지 맵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로서는 파이어폭스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웹 에디터로서는 에디터 플러스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을 위한 PSD 파일의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맵 작업을 위해서는 이미지 맵 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준비물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실제 웹 페이지 코딩, 쇼핑몰 메인 페이지 코딩을 웹 표준으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